안녕하세요. 토요일 태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한미 지침 개정으로 300km에 묶여있던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위협적인 북한 미사일 기지를 현재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타격 개념의 작게 5015와 관련돼서 우리 대북 군사 체계가 바뀌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북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 사위인 경민대 강명도 교수, 이소연 전 북한군 사군단 상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보시죠. 북한 김정은이 물고기 비린내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어서부터 의도가 있어서 얘기를 했겠죠. 비린내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나요? 저 머리가 어지럽던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린내를 북한 주민들 자기가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물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으면 이런 물고기 비린내도 맡아도 머리까지 맑아진다는 이런 표현을 했겠는지, 그러니까 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말해줬다고 보여지거든요. 스스로가 말해줬다. 이런 물고기와 관련된 거는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은 삼면의 바다라 합니까? 하나는 우리가 남쪽, 우리는 삼면이지만 북한은 예. 이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북한도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가 이 바다를 잘 이용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김일성, 김정일 때 항상 이야기해오던 건데 하다가 다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예. 북한 군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군부대에 저렇게 물고기를 강조하는데 물고기가 식사에 좀 나옵니까? 저희는 북한 군에 제가 군대 나갈 때요. 예. 황해남도 해주에 군대 나갔습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 영양실조 환자가 군에서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농사가 잘 되거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나가면 군인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해주에 나갔는데 실제 옆에 바다가 있는데도 고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왜요? 그 고기들 일비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권한행군 시기부터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북한 내에서 고기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바다 옆에 있어도 고기를 못 먹었는데 김정은이가 비린내 맡으면 머리 맑아진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비린내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물고기를 요리를 잘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상류층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북한은 냉동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생하거나 화로 같은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해. 바닷가 옆에 있어도 화로는 보기가 힘들고. 왜? 잡자마자 다 냉동시설이 좋던지 아니면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바닷물을 퍼가지고 우리처럼 화로로 살려 들여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잡아서 그냥 이제 저장했다가 들어오고 아니면 소금을 치서 들여오든지 이렇기 때문에 바닷가 지방 사람들도 화로가 먹기 상당히 힘들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냉동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젓갈이 많이 발전했죠. 북한은. 젓갈. 젓갈이나 이거 졸군 고기, 소금에 졸인 고기나 아니면 졸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기가 그래도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좀 먹었던 고기가 바닷가 주변 사람들이나 국내 이제 지방 사람들이 종오리하고 명태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저것도 명태가 없다. 네. 보통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먹는 물고기, 그래도 서민들이 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뭡니까? 뭐 민물고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서해바다, 동해바다로 갈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해 지역에 근무할 때는 나가면 늘 까나리나 조개살 같은 것이 시장에 늘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까나리, 조개살 1등급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중국하고 물건을 바꾸는데 물물 교환으로 쓰고요. 그렇군요. 일반 사람이 조개살 1kg, 까나리 1kg 사 먹으려면요. 거액의 돈을 줘야 됩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날이나 먹을까 말까 한 물고기고요. 동해바다 쪽에서는 이면수나 뭐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을 많이 먹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에 나오면 두 마리, 한 손을 두 마리라고 하는데 두 마리에 2006년도, 7년도 가격이 3,500원이었어요. 아이고, 비싸네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 상사 월급이 280원이었는데 월급이 10배 이상을 줘야지. 네, 10배 이상의 저희가 물고기를 사 먹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물고기는 아니지만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가면 늘 볼 수 있는 고기는 이런 정도의 종류의 고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고기는 이제 종오리하고 이제 명태가 상당히 평범하고 일반 사람들이 뭐 장마당에 나와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그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잡히지 않는다고요. 북한에서 최고로 치는 물고기는 뭡니까? 고기는 바닷고기 중에서 바닷고기 중에 최고. 예, 북한이 무유층이 먹는 거. 이제 우리 이선 씨가 말했듯이 이면수나 성어나 총어 예, 이런 이면수. 고기들 그 외에는 예. 뭐 아무리 간부들이라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낙지라고 하는 북한에서 낙지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오징어라고 하죠. 예, 그게 최고로 일러주죠. 그거 뭐 구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건 몽땅 전량 다 그 구매해가지고 몽땅 중국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낙지 먹기, 오징어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오징어 먹기도 힘들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 저기 동료를 하면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면 해야 그러니까 저게 김정은이까지 나서서 물고기가 뭐 물고기 비린내를 맡으니 정신이 맑아진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물고기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최고 지도자가 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수산사업소 가가지고 예. 뭐 시장에 나가지고 물고기 보니까 정신이 맑아졌다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만큼 바다를 잘 활용하고 양호장을 잘 해가지고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식량난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 농사가 좀 잘 됐다고 하는데도 식량난은 여전한 것 같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식 전해드렸는데 청봉악단, 북한의 김정은이 만든 악단인데 러시아 공연을 했습니다. 지난번 소식 드렸는데 블랙드레스를 입고 공연을 했다. 예, 청봉악단이 김정은 악단이죠. 그렇죠. 김정일이가 있을 때 고영이가 만들었던 것이니까 김정일이 부인이죠. 예. 김정은의 생모 아닙니까? 예. 그게 만들었다는 게 보천보 전자악단하고 왕재산 경호악단이었다면 예. 이번에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악단이니까 이설주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하수하고 모란봉 악단은 김정일이 있을 때 있던 악단입니다. 근데 운하수는 해산해버리고 모란봉 악단 아직도 건재하고 있지만 이설주가 모란봉 악단, 운하수 악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해산된 다음에
보십니까? 맞습니다. 비단 작게 501호뿐만 아니고 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죠. 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이면 그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핵미사일을 타격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빠른 어떤 그 수단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마 10 정도로 날아가죠. 예. 그래서 가장 빠른 수단이 탄도미사일이니까 탄도미사일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그래프는 뭐 충남 태안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놨지만은 우리 이 탄도미사일 기지가 충남 태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사 시험장일 뿐이지.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은 대부분 이 백두산 주변으로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내륙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여기 끝에 기존의 사거리로는 갈 수 없는 이쪽에 미사일 기지가 몰려 백두산 있는데 옆에 있든지 아니면 해산 근방에 있든지 예. 그래서 지금 압록강 꼭지점, 두만강 꼭지점 저런 예. 쪽에 이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500km까지는 우리의 어떤 그 조금 남쪽에서 500km 해가지고는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까지 못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더 긴 거를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개발했는데 시험 발사를 이쪽으로 하면 혹시 추락을 하면 우리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쏴야 됩니다. 이쪽은 중국. 그래서 이 남쪽으로 쏘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네, 공해상이죠. 여기를 한번 방공식별구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방공식별구역이 일종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한국이 있고요. 이게 이어도인데 우리가 쏘면 이어도 중국 여기죠. 중국과 우리나라가 식별구역이 겹치는 여기로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제 그어놓은 이 그래프는 방공식별구역은 예전 방공식별구역이고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함으로써 우리도 다시 방공식별구역을 다시 선포를 했죠. 그렇죠. 이어도를 예, 예. 포함하는 이 남쪽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러나 그 방공식별구역에 정확하게 탄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이 지역은 방공식별구역과 관계없이 공해상이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어떤 그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하니까 여기에는 가급적 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주변국에서 특히 이제 중국과 겹치기 때문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800km로 사정거리를 탄도미사일 늘릴 때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주변국들이 다 양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중국은 15,000km짜리 미사일도 개발한 마당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800km짜리 개발하고 특히 한번 시험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이 딴지를 건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국들이 얼마나 사거리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뭐 겨우 3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가 지금 800km로 겨우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뭐 6,700km 심지어는 10,000km 날아간다고. 10,000km 날아간다고 봐야죠. 일본도 10,000km 이상 가네요. 일본이 이제 MV라고 하는 이 로켓인데 일본이 예. 그 위성 발사 로켓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은 일본이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데 헌법 예. 개정을 해서 아베가 지금 헌법 개정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타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저 MV 위성 발사 로켓을 예. 탄도미사일로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위성 발사 MV 로켓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그래요. 사쿠라 로켓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추세로 그 로켓의 위력으로 보면 한 12,000km 정도 이야, 날아간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탄도 중량이 1.3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800km짜리는 탄도 중량이 500kg인데 예. 일본 사쿠라 로켓의 탄도 중량 1.3톤이에요. 일본이 헌법만 바꾸면은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1.3톤짜리를 일본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훨씬 강력하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못 쏩니까? 더 멀리 날아가는 개발 못 합니까? 이 그 탄도미사일은 우리는 800km까지밖에 할 수가 없고요. 미국이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핵을 운반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그 기존 핵 보유국들이 똘똘 뭉쳐서 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핵 미사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 자기네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나머지 나라는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그럼 왜 하고 있느냐?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위성 발사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위성 발사체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위성 발사체로 쓰지 않겠다. 여기다가 우리는 좀 폭탄을 좀 장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유엔이나
유엔에서 일본 그 돈을 많이 받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일본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까? 힘들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처럼 저런 위성 발사체를 개발을 했다가 우리도 커밍아웃을 해서 우리도 여기다가 뭐 무기 좀 붙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일본처럼 또는 중국처럼 그 국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는 또 부정적이죠. 예,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네. 우리가 이렇게 제한돼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든지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군 조종사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특별 생환 훈련을 했다. 그러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처했을 때 생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은 한번 보시죠. 저기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낙하산 부양 강화 훈련 이건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그 개인별로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나오고 있네요. 예, 보면서 3일이 받아지 설명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전투를 하다가 바다에 추락을 했을 경우에 예.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어떤 낙하산을 펴고 낙하산을 예. 제대로 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낙하산을 폈을 때 바다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조종사가 살아 들어온다.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조종사는요 예. 국가 자산입니다. 조종사는 국가 재산이다. 왜냐하면 저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예. F-16 같은 경우에 123억이 든다고 그래요.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청년급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123억. 이야. F-16이 123억 그리고 예. 이제 F-15K 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게 됩니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베테랑 네. 150억이 든다. 그리고 와, 돈으로 엄청나네요. 따지면 그렇는데 예. 돈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저 조종사가 북한 적에게 만약에 생포됐다. 예. 그러면 이 조종사가 많은 작전 계획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임무를 수행하고 다음 임무 기지로 귀환해서 다음 임무를 수행할 것까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방어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종사의 어떤 그 비밀 유지 차원 그리고 예. 국가 어떤 그 자산적 차원 이런 거에서 조종사를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 공군에는 조종사를 구해오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해양 탐색 구조 훈련이네요. 그렇습니다. 해양을 탐색해서 구해오는, 그러네요. 이게 어떤. 여기는 이제 훈련입니까? 바다에 이제 표류했을 때, 표류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구조하는 어떤 헬기라든지 항공기가 바다 위를 초계기가 이제 할 때, 자기의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또 바다에 떨어졌는데 상처가 만약에 난다면 우리 영화 보면은 피가 나고 있으면 상어가 달려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훈련이 있더래요. 무인도 생존 훈련? 무인도에 가서 살아남아라? 이런 어떤 훈련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섬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무인도에 갔을 때 무인도라는 것은 왜 무인도겠습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사는 거겠죠. 예, 그럼 거기서 어떻게 생존합니까? 거기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 풀이나 뭐 이런 그 야생 어떤 그 초식 식물들을 가지고 그 주식을 한다든지 예.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 이제 낚싯바늘 만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바닷물을 가지고 청수와 담수화하는 그런 어떤 능력. 뭐 이런 바닷물을 것들을 민물로 이제, 만들고. 예. 연구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남한의, 우리 한국의 공군력이 월등해서 네. 북한하고 부딪혀가지고 우리 공군 조종사가 무슨 바다에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북한 공군 전투기하고 우리 전투기가 저렇게 전투를 해서 우리 전투기가 추락을 할 경우는 저는 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다만- 그럼 이 훈련이 왜 합니까? 예. 다만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확률은 아주 높죠. 이를테면 그 이스라엘이 과거 시리아나 이런 중동전을 할 때 그 시리아나 이런 그 적국들과 공중전을 해서 떨어진 격추된 전투기는 아주 적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그런 전투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따라서 예. 북한 전투기는 무서운 게 아닌데 북한 그렇군요. 지대공 미사일들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예. 이러한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공군 조종사 베테랑 한 명 양성하는데 150억이 든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을 새로 알았습니다. 공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KFX, 우리나라 네.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데 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당군 이래 최고의 돈이 많이 드는 최대 18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업이 무산 위기다.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KFX 2002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드디어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개발비가 한 8조 5천억 원이 드는데요. 예. 8조 5천억 중에서 원래 이 조건이 그렇습니다.
40%를 외부에서 유치를 하고 60%를 한국 정부가 된다. 예. 그 40% 중에서 20%는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참여해서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 내고 예. 나머지 1조 7천억 원은 그 KFX를 만들기로 이렇게 수주가 결정난 카이 그리고 예.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낸다. 이건데 예. 갑자기 인도네시아 그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에 우리는 KFX 발 빼겠다라고. 아니 왜 갑자기 하려다가 왜 불참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이 KFX의 사업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이제 불투명하게 생각을 했고 그럴 바에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을 차라리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겠다. 아니 이제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 차세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보니까 스텔스 전투기 그렇습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성능을 보니까 F-35까지는 아니어도 기존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강력한 F-16보다도 훨씬 세고 이런 전투기인데 왜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합의 무산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대로 다 구현이 되었을 때 F-16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첨단 기술을 미국이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미 정부가 그게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 이 지금 우리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기로 한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뭐 이슬람이 그 미국과 여러 가지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슬람 국가인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양다리를. 그렇죠. 예. 이를테면 지금 현재도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를 보면 F-18, 미국의 F-18 전투기와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에게 만약에 이런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컨소시엄에다가 기술을 줬을 때 이게 혹시 러시아로 들어가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미국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 포함해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예. 것들 포함해서 협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발 빼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리고는 지금 예. 수호이 35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수호이 35, T-35. 수호이 35 16대를 즉시 구매하겠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차세대의 F-35도 도입을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주력 전투기인 F-16, F-15를 단계적으로 이 KF-X에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 저희 하늘을 어떻게 시킵니까? 만약에 이제 이 인도네시아가 발을 뺐을 때 지금 1조 7천억 원이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1조 7천억 원을 우리 정부가 내든지 예. 근데 그것은 이 KFX를 애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의 조건 자체를 그냥 다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내든지.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5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군은 120대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50대가 빠져버리면 우리 공군 120대밖에 안 남는 겁니다. 당연히 대당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많이 생산할수록 싸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총사업비도 불어나고 대당 생산비도 훨씬 더 불어나겠죠.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 정부가 계속 KFX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FA-50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든지 예. 아니면은 지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 F-16 블락 60이라고 하는 F-16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베이스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지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로 선회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뭐 그러기도 싫으면 뭐 지금처럼 미국 F-35 같은 거를 추가 도입을 하든지 도입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돈 생각을 하면 참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